몸과 마음의 자가치료 교실. 자, 이번에도 어느 분이 질문이 왔는데 제가 이렇게 본인들의 성명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잇몸 질환이 자주 생깁니다 라고 하는 분이 문의가 왔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치주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잇몸 질환이 왜 올까요? 제가 이제 이 코너에서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을 텐데 잇몸에 염증이 왔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몸 머리부터 발끝 어디에 어떤 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세포의 문제요. 세포의 문제는 세포가 정상적이지 못하니까,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비리비리할 수도 있고 시원찮다는 뜻이요. 그것이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 온전한 재생이 안 되고 죽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염증으로 변하고, 염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세포가 죽어서 썩었다.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은 이렇게 아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잇몸 쪽에는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특히 잇몸은 여러분들이 치아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게 잇몸인데 그 치아가 누르는 힘이 어금니 같은 경우는 1톤의 무게를 누른답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감당하고 이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매고 있어야 하니까 그 잇몸 근육의 힘은 말도 못하게 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풍치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잇몸에 문제가 생겨서 잇몸에 힘이 없어지니까 이가 흔들립니다. 그것도 일종의 염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것처럼 우리 잇몸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잇몸이라고 하는 근육에 문제가 왔다는 것이요. 그 잇몸이라고 하는 데에는 신경이 또한 굉장히 예민하게 흐릅니다. 3차 신경통이라는 관계도, 즉 어떤 경우에는 잇몸에 통증이 있는데 가서 검사를 해보고 다 찍어봤는데도 문제인 염증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차 신경통과 연관이 있다는 건데, 자, 이번 시간에 그건 좀 뒤로 하고, 아무튼 그럴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 잇몸에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비염이라든가 안염이라든가 중이염이라든가 또는 이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머리로 올라가는 혈액의 관계가 반드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잇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써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 정가운데 있는 구멍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콧구멍, 입콧구멍, 배꼽구멍, 생식기구멍, 항문구멍. 근데 이것은 반드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몸의 대부분은 연관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연관성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의 뿌리인 바로 생식기, 자궁과 반드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요것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자분들한테 상당히 송구한 말씀입니다만은 여자분들은 대부분 다 자궁에서 문제가 오는 경우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자궁 또한 생식기와 정 가운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 올라가겠습니다. 생식기 질환이다. 여자분들의 자궁 질환이다. 아랫배가 아픕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소화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위장이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은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더 올라갑니다. 구멍은 아니지만 가운데로 치고 올라가는 심장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가슴 아래는 여자가 많이 합니까? 남자가 많이 합니까? 그리고 목으로 올라갑니다. 갑상선 질환은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그 다음에 입안으로 와서 혓바늘이 돋는다, 잇몸 질환이 온다,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더 위로 올라가면 머리라는 정 가운데 꼭대기에 그럼 머리가 아픈, 즉 머리띠라고 하는 머리띠를 두르고 아이고 어지럽다, 머리 아프다 할머니가 많아요? 할아버지가 많아요? 할아버지가 머리띠 메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요. 뒤로 가게 되면 항문 질환도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픈 척추의 문제도 여자가 더 많고, 등으로 올라가면 등이 발리다는 게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 많습니까? 더 올라가면 목이 아프다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처럼 연관성에 대한 걸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몸 머리부터 할 것 모든 문제는 피와 100%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어느 한 곳, 어느 부위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위치와 부위가 있어요. 그러면 그곳의 세포가 결국은 괴롭고 괴롭다가 죽어버리면 썩어 염증이 되는데 요것도 한 가지 늘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몸의 세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바뀌어 세포가 정상적으로 바뀐다. 그것을 아포토시스 작용 이렇게 해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또 이 내용을 또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잇몸 질환이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피요, 목을 통해서 올라가는 혈액순환 관계요, 또는 잇몸에 관계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양치질을 잘못했다든가 너무 무리하게 했다든가 또는 칫솔을 이용하다든가 할 때에 또 우리가 이쑤시개라는 걸 저는 사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지만 칫솔 치실은 이용을 합니다. 이쑤시개를 하다 찔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서 올 수도 있고 또는 밤에 잘 때 이를 지나치게 간다든가 이런 분들도 당연히 올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좀 알고 가야 되는데, 자, 피는 건강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피의 문제일 테니까 피는 어떻게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까? 피는 대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죠. 이 덩어리에서 또 얘기합시다. 맨날 하는 얘기예요. 대변은 물 위에 떠야 한다. 황금색이어야 한다. 바나나 형태여야 한다. 잔변감이 없어야 한다. 냄새가 없을수록 좋고 하루에 한두 번 가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휴지가 필요 없는 변을 봐야 한다. 그런 변을 보기까지에는 우리 몸에 모든 그걸 저는 한목적성이라 하죠. 하나의 건강을 위해서 합쳐져 가는 모든 일들. 이것이 어우러져 가야 되는데 여러분도 꼭 잊지 마십시오. 어느 한 가지만 놓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비염이다, 중이염이다. 그 한 가지만 놓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든 해결 방법은 말씀드렸잖아요. 몸과 마음 자가 치료 교실이다. 방법은 다 있는데 이 시간에는 요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원인에 대한 것과 해결 방법 등등은 별도로 또 말씀을 드려갈 것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